아침 6시 30분 매일 같은 시간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이미 자리를 비운 남편 진우의 흔적만 남아 있었죠. 항상 나보다 먼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성실한 남자입니다. 박지수 38살의 전업주부인 제 하루는 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 준비, 아이 등교 지도, 집안일, 저녁 식사 준비,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 15년 동안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나 출근할게. 급하게 커피를 마시며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들었던 똑같은 인사였죠. 응, 조심히 다녀와.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글쎄,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늦어도 9시쯤에는 들어갈게. 늘 듣던 대답이었습니다. 9시는 결국 11시가 되고 그때쯤이면 진우는 너무 피곤해 씻고 바로 잠들기 일쑤였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아이는 아침 일찍 학원에 가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었고 결국 또 혼자 긴 시간을 보내야 했죠. 스마트폰을 들어 소셜미디어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 가족여행 사진, 행복해 보이는 부부 사진들, 모두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광고 하나, 새로운 만남을 원하세요? 데이트 앱으로 특별한 누군가를 찾아보세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광고를 클릭했고 앱 다운로드 페이지로 연결됐죠. 그냥 어떤 앱인지 구경만 해볼까?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프로필 설정 단계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이를 34으로 낮추고 이름은 수진이라고 적었죠. 결혼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미혼에 체크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앱에 로그인하자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놀라웠어요.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인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정말 아름답네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강민우라는 이름의 32살 남자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자기소개는 간결하면서도 지적인 느낌을 주었어요. 잠시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죠.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당신은요? 그렇게 강민우와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점점 더 깊은 대화로 이어졌죠. 강민우는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 같았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적절한 공감과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여성 같아요. 어떻게 아직 독신이신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말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게 되었고 강민우의 메시지가 올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시간은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고 간단히 저녁을 먹고 씻은 후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폰 화면 속 강민우와의 대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재미일 뿐이야. 나쁜 짓은 아니야, 그렇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시작이라는 것을. 강민우와 채팅을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번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요? 라는 그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밤에 잠들기 전 좋은 꿈 꾸세요 라는 인사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 진우는 여전히 바쁜 일상에 치여 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패턴은 변함이 없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처리하느라 시간을 보냈죠. 수진 씨는 정말 특별해요. 당신의 남자는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강민우의 이런 말들이 점점 더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이라는 거짓 이름으로 시작한 관계였지만 어느새 그에게 제 진짜 이름을 알려주고 있었죠. 결혼했다는 사실은 아직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우리 실제로 만나볼까요? 당신 목소리도 듣고 싶고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어요. 강민우의 제안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실제로 만난다니. 이건 분명 경계를 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그의 달콤한 말에 빠져 있었고 현실의 권태로운 생활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었죠. 그냥 커피 한 잔 정도라면. 결국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오랜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을 했고 아이는 학원에 있는 시간을 골라 약속을 잡았죠.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꺼내 입고 향수까지 뿌렸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강민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보다 훨씬 젊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옷차림도 세련되었죠. 와, 사진보다 실제로 훨씬 예쁘시네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듣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죠. 지수 씨, 이왕 만난 거 저녁도 같이 어떨까요? 제가 아는 좋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집에 연락해 늦는다고 알린 후 강민우의 차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와인 한 잔, 두 잔. 알코올이 퍼지면서 점점 경계심이 무너져 갔습니다. 지수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 같은 여자가 왜 아직 독신인지 이해가 안 돼요. 다시 거짓말할 기회였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진실을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저 결혼했어요. 고백하는 순간 강민우의 눈빛이 잠시 변했다고 느꼈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도 오늘 만남이 특별하게 느껴져요. 당신이 선택해 준 거니까. 그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고 저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술 기운과 오랜 외로움, 강민우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호텔방 키를 받아들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잠시 현실감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강민우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그 말에 모든 이성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편 진우의 얼굴, 아이의 모습, 15년 결혼 생활.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졌죠. 그 순간 저는 그저 박지수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감정에만 충실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 이후 강민우와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화요일은 강민우의 상담일이라며 일찍 끝난다고 했고 금요일은 그의 회사가 일찍 퇴근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는 직장도 없었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죠. 집에서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늘 집에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지냈는데 이제는 매일 화장을 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죠. 머리도 염색하고 네일숍에 가서 손톱도 예쁘게 꾸몄습니다. 변화는 남편 진우도 알아챘나 봅니다. 요즘 많이 꾸미네. 무슨 일 있어? 그냥 나도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뭐 관심 있어? 약간 냉소적으로 대답했던 제 모습이 기억납니다. 진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죠.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으니까요. 강민우는 제게 늘 넌 너무 아름다워라고 말해주었고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저를 소중히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가끔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가 있었고 제 카드로 옷을 사달라고 할 때도 있었죠.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투자건이 있는데 500만 원만 있으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어. 지수야,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둘이 여행도 갈 수 있어. 그의 말에 넘어가 남편 몰래 적금을 깼습니다. 진우가 열심히 모은 돈이었지만 그때는 강민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에서는 점점 더 자주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 쇼핑 좀 하고 올게 등 거짓말을 하며 집을 비웠죠. 저녁 식사 시간에 비우는 날도 많아졌고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저는 강민우와 데이트 중이어서 집에 없었고 급히 전화가 왔죠. 여보, 어디야? 난 벌써 집에 와 있는데. 아, 미안해. 친구랑 카페에 있어. 곧 들어갈게. 황급히 강민우와 헤어지고 집으로 향했지만 그날부터 진우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죠. 휴대폰도 항상 제 옆에 두고 진우가 다가오면 화면을 잠그거나 채탭을 닫았습니다. 한 번은 진우가 갑자기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려 했을 때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죠. 왜 내 폰을 보려고 해? 사생활이잖아.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냥 시간 좀 보려고 했는데 그때 진우의 눈에 비친 의심과 상처를 놓쳤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진우는 제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최악의 실수는 새벽에 일어나 몰래 화장실에서 강민우와 통화했던 날이었습니다. 진우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죠. 응,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거 사줄게. 그 시계 말이지? 근데 너무 비싸서. 전화를 끊고 나오는데 문 앞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진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이 시간에? 그냥 학창 시절 친구. 지금 해외에 있어서 시차 때문에. 급히 거짓말을 했지만 진우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남편 진우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늦게 들어오던 진우가 갑자기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불쑥 전화해서 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고 친구와 만난다고 하면 어떤 친구인지 자세히 묻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관심이 생긴 건가 했는데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가 저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은 누구 만나러 가? 아침부터 진우가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어조였어요. 그냥 대학 동창들. 왜? 어디서 만나는데? 강남역 근처 카페. 왜 이렇게 물어봐? 진우는 대답 없이 출근했지만 그날따라 왠지 불안했습니다.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곧 강민우에게서 온 메시지에 정신이 팔렸죠. 오늘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약속 장소는 강민우가 좋아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제는 카페보다 그런 곳에서 만나는 게 익숙해져 있었죠.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강민우는 늘 그렇듯 멋지게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오늘 예쁘다. 늘 듣던 말이지만 여전히 기분 좋은 칭찬이었습니다. 강민우는 제 손을 잡고 테이블로 안내했죠. 창가 자리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수야, 나 요즘 좀 힘들어.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돈을 들고 사라져서 1천만 원만 급하게 빌려줄 수 있어? 너무 큰 금액에 놀랐지만 이미 강민우에게 푹 빠져 있던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한 번에 못 구할 것 같은데. 그럼 500만 원이라도. 제발, 나 너무 힘들어. 강민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넘어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내일 적금 해지하고 줄게. 그 순간 강민우의 시선이 제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돌아보려 했지만 강민우가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뒤돌아보지 마. 누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진우?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진우는 지금 회사에 있을 텐데. 식사를 마치고 강민우가 평소처럼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볼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죠. 내일 돈 준비해서 호텔로 와. 문자할게.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진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고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불안했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일찍 왔네? 회사는?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 뭔가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소파에서 홀로 술을 마셨고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계획대로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500만 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죠. 남편 몰래 이런 큰 돈을 빼돌리는 것에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강민우를 위해서라면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강민우가 보낸 메시지대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호텔이었고 좀 더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정된 층으로 올라가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문자로 받은 방 번호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진우? 남편 진우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명확해졌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우는 제가 강민우와 만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늘 모든 것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마주친 진우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진우,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가방에는 500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고 호텔방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진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저와 강민우가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강민우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강민우 32살, 전과 3범, 주로 데이트 앱으로 중년 여성들을 꼬드겨 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이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믿기 싫었지만 진우가 보여주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강민우의 실체, 그가 저에게 한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 올해에만 3명의 여자에게서 1,000만 원 넘게 뜯어갔어. 다들 나이 30 후반에서 40 사이의 주부들이었지. 넌 이 사람의 4번째 타겟이었던 거야. 진우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강민우는 직장이 없는 백수였고 여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생활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의 달콤한 말, 다정한 행동,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걸 알아냈어? 겨우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느꼈어.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고 했지만 내가 밤에 몰래 통화하는 걸 들었을 때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탐정을 고용했어. 탐정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우가 그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다는 건 그만큼 저를 의심했다는 뜻이었죠. 탐정이 강민우라는 남자의 정체를 파헤쳤어. 그는 데이트 앱으로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감정을 조종하고 돈을 뜯어내는 일을 해왔어. 특히 외로운 주부들을 노리지. 내가 딱 그 타입이었던 거야. 진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강민우의 말을 모두 믿었고 그의 유혹에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은 제가 그와 진짜로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집 돈도 많이 줬지? 얼마나 줬어? 진우의 질문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금까지 500만 원, 그리고 오늘 주려고 했던 500만 원까지 합하면 10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죠. 1000만 원 정도.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를 내길 기대했는데 오히려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속은 것도 화나지만 더 화나는 건 내가 날 배신한 거야. 15년 결혼 생활이 내게 그렇게 의미 없었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부끄러움, 후회, 배신감. 강민우에게 속았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제가 진우에게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있어? 겨우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강민우를 찾아 따지고 싶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곧 여기 올 거야. 이미 경찰에 신고해뒀어. 이 호텔 방은 함정이었어. 강민우는 방금 로비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 진우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니. 진우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고 곧 강민우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평소의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왜 여기 서 있어? 방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리고 강민우는 진우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분은 누구? 내 남편이야. 제가 대답하자 강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곧 상황 파악을 한 듯 돌아서서 빠르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2명의 형사가 그를 가로막았죠. 강민우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강민우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모습은 없었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만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경찰이 강민우를 연행해 가는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사실은 날 이용한 사기꾼이라니. 그리고 그 사실을 밝혀낸 건 내가 배신했던 남편이라니. 이제 거짓말하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죠. 평소 온화하고 조용했던 남편이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지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한 후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나왔을 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강민우의 휴대폰에는 저와의 대화 내용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고 그가 다른 여성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문구, 똑같은 달콤한 말. 그저 이름만 바뀌어 있을 뿐이었죠.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경우가 많아 법적 처벌이 어려웠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제대로 처벌받을 겁니다. 담당 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강민우는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었고 제 마음을 조종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의 말에 속아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진우와 저는 말없이 차에 탔습니다.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며 운전할 뿐이었죠. 그의 프로필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할머니 집에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한 번도 없던 일이었죠. 아이 앞에서라도 태어난 척하려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연기도 필요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난 널 끝까지 믿었어. 하지만 넌 나를 배신했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왜 그랬어? 뭐가 부족했던 거야? 진우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족한 건 없었어요. 진우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단지 일상이 지루했고 관심과 설렘이 부족했을 뿐. 그냥 외로웠어. 내가 항상 회사 일에 바빠서. 나는 그저.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잖아. 그런데 넌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뭐라고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저 매일의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이유로 1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널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넌 그걸 이제 알겠지? 진우의 말에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강민우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을 뿐이죠. 그런데도 저는 그를 진짜로 사랑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겨우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우리의 아이 함께 지어온 추억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널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이전처럼 살 수 있겠어?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깨뜨린 신뢰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요? 강민우는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전의 피해자들도 추가로 고소를 했고 그의 범행은 더 많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으니까요. 진우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14살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아빠를 배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깨지게 된 건 전부 엄마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엄마랑 아빠가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뿐이었죠. 며칠 후 진우가 집에 왔습니다. 짐을 싸기 위해서였죠. 아이와 함께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내가 키울게.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른 후에 아이까지 맡기는 건 불가능해. 그 말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제발 아이만큼은 나한테 둬. 내가 잘못했지만 엄마로서는 최선을 다했잖아. 하지만 진우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데? 직업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게다가 아이가 나랑 같이 가겠다고 했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아빠와 함께 가겠다고 했다니. 그건 아이도 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와 아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집은 너무나 적막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아이의 장난감들, 진우의 슬리퍼,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정작 소중한 사람들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이혼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왔고 모두 이유를 물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낯선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대부분의 친구들은 진우의 입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둘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지만
다음 주 모임에는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들 내 상황을 알고 있어서 오랜 친구 미영이의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친정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했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더 냉정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진우 같은 남편을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그 복을 내 발로 차버렸어. 어머니의 말씀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예 저를 보려고도 하지 않으셨죠. 넌 이제 우리 딸도 아니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은 저는 작은 원룸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잠시 저를 받아준 친구의 도움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밤 시간대 근무였고 월급은 턱없이 적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매일 밤 비좁은 원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아이, 친구들, 부모님, 제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의 실수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너무나 어리석고 용서받기 힘든 것이었죠. 난 왜 그랬을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모든 것을 걸었던 저의 어리석음. 그저 후회만 남았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이제는 편의점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생활은 안정되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진우와 아이는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전 동네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듣곤 했죠. 아이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했고 진우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 없이도 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마트폰을 정리하다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진우와의 결혼식, 아이의 첫 돌, 가족여행. 그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행복들이 이제는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특히 진우의 미소가 담긴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보물을 버렸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우는 화려하거나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항상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진우의 진심을 알아봐 주지 못했던 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나는 왜 그 순간을 참지 못했을까? 자주 중얼거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강민우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 용기를 내어 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생일 선물이라도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죠. 하지만 진우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이가 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내가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에게 제가 가족을 버린 나쁜 엄마로 기억되고 있다니.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진실이 더 큰 상처가 될 텐데. 선물만이라도, 내 마음만이라도 전해줘.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선물은 내가 전해줄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의 생일 선물조차 직접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진우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온 것이었죠.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다가 시선이 마주치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 오랜만이네. 어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단정하고 성실해 보였지만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제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잘 지내? 진우가 물었습니다. 미소 짓고 싶었지만 왠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참았습니다. 응, 그럭저럭. 아이는 잘 지내? 응, 잘 지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화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진우는 음료수를 구매한 후 서둘러 나갔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후회했습니다. 그가 돌아볼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러길 바랐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 반짝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피곤하고 지친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사랑은 배신하지 않는 거야. 내가 진짜 사랑을 지키지 못했을 뿐. 진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사랑은 배신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묵묵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진우의 사랑이 진짜였고 저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대신 달콤한 거짓말과 일시적인 설렘에 현혹되었죠.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가족.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무도 듣지 않는 사과를 중얼거리며 또 다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지만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